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녁 시간대 다시 한 문제를 또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파트는 바로 9번. 자, 9번 강간과 추행에 대한 제거든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에 니은, 기역, 니은, 미음. 그죠? 기역번, 니은번, 미음번.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억번서부터 보자고. 호프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면접자를 채용을 빌미로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내어 추행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뭐 면접 본다 그러놓고 나서 그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예쁘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뭐 이상한 데 만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용 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법이라 그러죠. 성폭법에서는 비록 채용 전 단계이지만은 채용 절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채용 전 단계라고 여기다 좀 위에다 적어봐. 비록 채용 전 단계이지만은 어쩐다? 바로 채용 절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채용 절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 예. 그래서 비록 정식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법에 있어서만큼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그 범죄에 해당할 때는 바로 채용 전이지만 채용 절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어쩐다? 바로 대상자가 된다는 거야. 그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니은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제추행죄는 경양범이므로 벌써 틀렸죠? 자, 강제추행죄는 경양범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틀린 말이죠. 그죠? 강제추행죄는 경양범도 아니고요. 기본 고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성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러한 행위, 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강제추행죄 기본 고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가해자가 뭐 흥분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경양범도 아닙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마치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 이제 디귿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디귿번. 자, 디귿번 해봅시다. 디귿번. 자, 디귿번은 어떤 거냐? 디귿번은 맞는 얘기거든요. 피해자가 술, 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 중요한 건 요 말을 좀 기억해 놓읍시다. 대응 조절 능력이라는 거 여기다가 형광펜 언더라인 그사놔. 빨간 펜으로 별표해놔. 바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어떤 판단이나 대응 능력이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로 봅니다. 자, 요거 우리 판례가 말한 거예요. 동그라미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가끔 보면은 좀 저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뭐라 그러죠? 여기를 좀 얘기 좀 해드릴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자, 봅시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맨정신인 여자야. 맨정신.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자, 맨정신인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를 갖다가, 술이던가 아니면 약물을 타갖고, 자, 심신상실에 빠뜨려갖고,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 강간을 하게 되면은, 간음이라고 해놓을게. 간음을 하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는 뭐야, 이게. 맨정신인 여잔데, 술과 약물로 그 여자를 갖다가, 쓰러뜨려갖고, 쉽게 얘기하면은, 한거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간음을 하게 되면, 이거 강간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바로 술과 약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맨정신인 여자인데 술과 약물을 처먹여갖고 간음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요. 요거 한번 봐봅시다.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이 뭐 많이 몽롱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야. 약간 심신미약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쨌든 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놓을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 여자예요. 정상이 아닌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그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더 먹자. 뭐 그래갖고 뭐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 299조에 보면 중강간 또는 중강간이라고 아시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신상실자라고 적어놓을까? 상실자. 심신상실자를 애당초 심신상실자야. 예? 애당초 심신상실자인데 이 사람을 간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간음하면 요거는 준 299조에 바로 준 강간이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좀 달라. 그래서 어떤 분은 무조건 뭐 저기 한다고 해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강간죄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맨정신인 여자, 정상인 여자를 술 또는 약물을 먹여서 그죠? 한거불능으로 만들어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술과 약물을 먹인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반항 억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한거불능 상태로 만든 거 간음을 한 거잖아. 그러면 강간죄가 되는 거고요. 애당초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몽롱해서 정상이 아닌 여자, 그 심신 상실에 빠져 있는 여자를 그죠? 아, 저 여자 약간 좀 저기 하네 해갖고 간음을 하게 되면은 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두 개 차이 구분하시겠죠? 그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되셨죠? 그래서 그 심신상실로 빠뜨려 갖고 간음을 하느냐 아니면 애당초 심신상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간음을 하느냐 요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량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간간 같은 경우에는 297조의 예에 의한다 이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맨 강간죄하고 동일한 형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위에 거나 아래 거나 형량은 또 같이 나와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되셨고 이제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리을번 보면 되나요? 리을번 봅시다. 자,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종료 전에 자, 강도행위를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신분이 뭐야? 강간범이야. 그죠? 자, 그 자리에서 또 강간을 했대요. 계속했대요. 자, 이건 뭐예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맞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강도강간죄에서 그 말하는 거, 그 형법에서 말하는 강도강간죄가 있거든요.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간범 같은 경우에는 강간을 했어요, 먼저. 강도가 아니라 먼저 강간을 했어. 그리고 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은 만약 여기서 종료가 됐다면은 강간 플러스 강도행위 실체적 경합이거든요. 강간 플러스 강도의 실체적 경합.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이 양반이 지금 또 어떻게 한 거야? 강간하고 강도하고 다시 또 강간을 했어.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두 번째 행위에서 강도라는 신분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강도가 뭐 한 거야? 강간한 거죠. 그러니까 뭐다? 죄명이 강도강간죄가 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강도강간죄. 강도가 강간을 해야 강도강간이 되는 거야. 강간범이 강간하고 나서 강도짓 하는 것은 실체적 경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강간범이 강도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강도가 또 그놈이 또 뭐를 해? 또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라고 나와 있죠? 강간을 또 했어. 그러니까 강간했다, 강도했다, 강간했다. 그러니까 뭐야? 여전히 강도 신분을 보유한 거죠. 그래서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추행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일단 요거 문제 해결을 하고 봅시다. 그래서 리을번은 자 맞는 거로 처리하시고요. 미음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같이 봅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죠? 좀 추행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죠, 그죠?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성립하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같은 경우, 기습추행 같은 경우에도 맨 마찬가지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 이 말이 아니라,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라 그랬으니까 강제추행 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수 틀렸습니다, 요거. 그래서 틀린 거 전부 고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여기에 더불어 갖고 좀 설명드릴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이 두 죄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하신 분들이 없어. 왜? 맨 비스무리한 형태에서 297조나 298조나 뭐 강간 297조나 298조나 맨 강간 관련된 거, 여자에게 지금은 여자 남자 다 통합됐지만 옛날에는 부녀만 한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쉽게 그냥 여자라고 봅시다. 자,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그죠? 뭐 강간을 하던 뭐 성추행을 하던 어쨌든 전부 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봐갖고 뭐라 그러죠? 행위 태양에 대해서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강간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썼냐면은 최협의의 폭행, 반항 억압을 할 정도의 강력한 어떤 폭행이 있었을 때 추행을 당했을 때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것이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 판례의 입장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구분한 도표다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202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강제추행죄의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된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강간죄건 강제추행죄건 두 범죄가 전부 다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 법이 판례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항거불능이 필요할 정도의 바로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항거불능이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 대폭 완화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선배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선배들이 뭐 여자 후배 뭐 다리 같은 거 만지거나 가슴 같은 거 그냥 몰래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래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신고해도 뭐라 그러냐면은 뭐 반항 억압 정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지 않느냐, 싫으면 싫다고 왜 얘기를 왜 거부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 다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슬그머니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번이 2026년인데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살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고,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더 이상 이제 항거불능이 필요가 없고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즉 협의의 폭행과 협박이면 됩니다. 최협의가 아니야. 예? 명심해 두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고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했는데,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할 정도가 필요가 없다고 23년도 판례가 지금 입장을 변경했어요. 요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판례 번호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2018도에 13877 매우 중요한 판례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강제추행죄의 기준 완화, 그죠? 강제추행이야, 강간이 아니라. 종전에는 강제추행도 강간과 유사하게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으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40년 만에 이 기준을 폐기해버렸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쩐다는 거야? 일반 폭행죄하고 똑같은, 일반 협박죄와 똑같은 정도의 바로 뭐예요? 그 폭행이나 협박이면 되고, 그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항했는지에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판 가면은 그래서 그 남자가 만질 때 가만히 있었어요? 왜 싫다고 표현 안 했어요? 왜 저항을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예, 알아두셔야 돼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또 여기 내려가서 또 보자고.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공부했고, 강간죄는 여전히 뭐다? 최협의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바로 항거불능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최협의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강간죄에서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갖고 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자, 기습추행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원 강의 들을 때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뒤에서 갑자기 확 끌어안는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입을 서 있는데 노래방에서 갑자기 키스를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제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습추행, 갑자기 노래방에서 대학 선배가 막 키스를 한다든지, 갑자기 젖을 만졌다든지, 아니면은 여자의 음부를 만진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억압할 정도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요거 알아두셔. 그래서 반항억압이 이제는 아니야. 현저곤란 반항억압에 빠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폭행의 정도 단계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제가 좀 글씨를 좀 적어놨는데, 자,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폭행의 정도를 크게 형법에서는 4단계로 구분했어요.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최광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표적으로 내란죄 같은 게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던 일체의 물리력의 힘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다 폭행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뭐 건물에 유리창을 뿌겠다든지, 사람한테 뭐 해코지란 게 아니라 뭐 건물에 유리창을 뿌겠다든지 차를 박살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내란죄나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에서는 폭행으로 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광의가 있어요. 이 광의는 폭행의 정도의 광의는 뭐냐면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간접으로,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뭐냐면은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예를 들어 갖고 직접 간접으로 어쨌든 공무를 방해하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경찰서 파출소 앞마당에, 파출소에 들어와갖고, 이 경찰 나쁜 놈들아, 내가 왜 벌금 딱지를 왜 내야 돼? 하면서, 뭐, 만약에 똥 있죠. 똥 같은 거, 인분 같은 거 막 뿌린다든지 하는 거. 직접 경찰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그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죠? 어떤 반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간접 전부 다 그 사람에게, 공무 수행자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 단순 폭행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 유혹형 행사, 사람의 팔다리를 잡아갖고 막 아니면 때렸다든지 잡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폭행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멱살 잡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목 있는 데까지 막 끌어올려갖고 막 댕기잖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어요. 멱살 잡고 모가지 있는데 끌어당겨 올렸어요. 이랬는데 그 행위 자체도 뭐예요? 전부 다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지만은 사람의 신체에 어쨌든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은 전부 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바로 협의의 폭행에 해당되는 거야. 꼭 주먹을 뭐 휘둘러 갖고 때려 갖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되셨나요? 아니면은 뭐 손톱을 찔러갖고 여자건 남자건 뭐 상대자에게 뭐 까르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를 꼬집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폭행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폭행이 됩니다. 담배 연기를 얼굴에다가 후 하고 뿜어대는 거. 이거 전부 다 폭행죄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한 건데 우리가 여자와 관련된 거기도 하고 우리 성적인 거와 관련된 건데 지금 강간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저히 곤란, 그쵸? 반항 억압, 현저히 곤란. 요게 필요한 거 최여비의 바로 폭행이거든요.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강간죄라고 좀 기억해 두십시오. 되셨나요? 그래서 깜빡하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못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은, 개정된 판례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일반 단순 폭행죄하고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그죠? 정도를 지금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죠. 그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정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올해, 잠깐만요. 조금만 계셔봐. 이게 몇 년 판례야? 조금만 계셔. 판례 번호를 보면은 2018도에, 여기 나와 있죠? 2018도에, 자, 13877, 2018도에 13877, 2023년도에 지금 판례가 입장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두셔. 2023년도에 입장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추행죄가 원래는 저 아래 최엽이었었는데 23년도에 어떻게 돼요? 23년도에 바로 협의로 지금 건너왔어요. 요걸 좀 아셔야 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강제추행죄가 강간죄하고 동일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죄도 반항 억압이라든지 현저히 곤란할 정도가 아니었다면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3년도 판례 입장 변경으로 인해서 바로 강제추행죄는 바로 일반 폭행죄와 동등한 선상에서 바로 협의의 폭행만으로도 얼마든지 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강간죄는 어떻게 된다? 여전히 예전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취업이라는 거야. 반항 억압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 되셨나요?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또 특강으로 한번 요 시간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험장에서 바보짓 하고 오면 속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강제추행죄는 어떤 거라고요? 협의의 폭행. 다시 한번. 강제추행죄는 뭐라고요? 협의의 폭행이에요. 그리고 강간죄는 뭐가 필요하다? 최협의의 폭행이 필요하다. 머릿속에 딱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이것은 어쨌든 요거 모르시는 분은 캡처 뜰 시간을 줄게.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강간죄는 어쩐다고? 자,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에요. 그래서 항거 불능이 필요한 거고, 자, 지금 강제추행죄, 바로 판례의 입장 변경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항거 불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협의가 아니라 그냥 협의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죠? 판례 번호도 기억해 놓으세요. 2018도에 13877. 빡세다. 막 다다다다 따발총 쐈더니. 자, 깨끗하게 하고. 요 문제 그래 정답 4번 하시는데 문제 없겠죠? 그죠? 답 4번. 끝낼까요? 끝내지 뭐.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달아 놓으세요. 마치겠습니다.